태양계에서 가장 빛나는 행성. 금성은 왜 지구의 쌍둥이 행성으로 불려왔을까요? 금성과 지구 모두 암석으로 구성되어 구름을 가진 대기가 있고 태양에서 떨어진 거리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특히 금성의 지름은 12,100km로 지구와 크기도 비슷하고 부피와 중력까지 여러 면에서 조건이 비슷한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는 생명체의 보금자리가 된 반면 놀랍게도 금성은 지옥이 연상되는 극한의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실제 탐사선이 보내온 금성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빛나는 금빛 모습과 달리 낮과 밤 모두 어둡고 태양계 행성들과는 반대로 역자전하는 기묘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금성은 최근까지도 흥미로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씩 비밀이 벗겨지고 있는 지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금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밌게도 태양계 행성 중에 금성과 천왕성만이 시계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나머지 행성들은 모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그중 과거 소행성 충돌 같은 대병동에 대한 주장도 있습니다. 두 행성이 비껴 충돌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금성의 지축이 완전히 틀어지며 자전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동시에 회전에도 제동이 걸리며 현재 금성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입니다. 현재 지구는 자전하는데 하루가 걸리지만 그에 반해 금성의 자전은 243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즉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다음날 일출을 다시 보려면 243일이나 기다려야 하죠. 이는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느린 자전 속도인데요. 느린 자전 속도에 비해 태양을 도는 공전 주기는 지구보다 빠른 225일입니다. 지구의 시간을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만약 금성에 간다면 1년보다 긴 하루를 보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이유로 금성의 궤도가 틀어지며 태양이 더 가까이 위치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금성의 표면 온도는 470도로 납을 녹일 만큼 뜨거운데요. 이런 극한의 환경 때문에 어떤 탐사선도 아직 금성에서 2시간 이상 버텨내지 못했죠. 하지만 사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건 수성인데 어째서 금성이 가장 뜨거운 행성이 되었을까요? 이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극심한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이미 지구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는 방출하려는 태양열을 가두게 됩니다. 지구에서 이산화탄소가 0.03%만 상승해도 우리는 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현재 금성의 대기에는 96%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출되는 태양열의 대부분을 막게 되고 오랫동안 반복되며 극한의 온도까지 치닫게 되었다고 봅니다. 때문에 금성에서 내리는 황산비는 높은 지열로 인해 닿기도 전에 증발되고 수분이 없는 지면은 황량한 암석 덩어리만이 남아있죠. 그렇다고 금성의 지질 활동이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비교적 최근 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금성은 달처럼 표면이 움직이지 않는 암석권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하지만 90년대 탐사선 마젤란호의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무리의 유빙이 서로 부딪히고 지나가듯 금성 저지대의 거대 덩어리가 서로 스치고 밀어내는 움직임을 포착해냈죠. 이 발견은 금성의 지각 내부가 여전히 느린 움직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금성의 화산 역시 활동하고 있는 걸까요? 금성에는 약 1600개 이상의 화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지름 100km의 거대 화산은 167개나 존재하죠. 그리고 이 중 소수는 여전히 활동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과학자들은 화산 활동에 대한 증거를 내놓고 있는데요. 오래전 금성 탐사선 파이오니어를 통해 화산 폭발로 발생하는 황산량의 변동을 포착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금성 지표면에서 화산 활동으로 생성되는 고리 모양의 코로나가 여러 개 발견되기도 했죠. 코로나는 행성 심층부의 플룸이라는 고온 물질이 지각을 뚫고 나올 때 형성되는데요. 연구팀은 이 발견이 지하 마그마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쯤 되니 금성은 온실 효과로 덮인 정도가 아닌 끓고 있는 폭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화산 활동 때문인진 모르겠으나 금성의 지표면은 보이지 않을 만큼 두꺼운 대기에 쌓여 있습니다. 느리게 도는 본체만큼 대기 역시 잠잠할 것 같으나 구름의 움직임은 회전 속도의 50배 빠르다고 합니다. 특히 금성 대기의 가장 아래층인 대류권은 지표에서 80km까지 존재하는데요. 때문에 엄청난 대류 운동으로 대기 상층부의 풍속은 최대 360m에 이른다고 하죠. 이는 태풍 매미의 풍속이 50m 정도였다는 걸 비교하면 매우 강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의 두께만큼 밀도 역시 높은데요.
금성의 기압은 92기압으로 지구의 90배가 넘습니다. 이는 900m 바다에 잠수하는 것과 같은 압력으로 표면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수치죠. 그래서 나사는 심해를 탐사하는 잠수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번 금성 탐사선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인 금성에서 나사는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요? 30년 만에 금성 탐사 재개를 준비 중인 나사는 가장 지구와 유사했던 행성이 어떻게 가혹한 환경이 됐는지 실마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지구가 오랜 시간에 거쳐 변한 것처럼 한 연구에 따르면 금성 역시 형성 직후 급속한 냉각기가 끝나고 35년 동안 지구와 비슷한 기후를 가졌을 거라는 분석도 있죠. 과학자들이 진행한 궤도 탐사선의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역시 금성의 온실 효과는 지구와 본질적으로 같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때문에 금성과 같은 운명이 지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도 하죠. 이미 지구는 소행성 충돌이나 거대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 없이도 대기의 이산화탄소량이 치솟고 있습니다. 또 해수면 상승이나 기상이변 같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이미 실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먼 훗날 좀 더 피부로 와닿는 기후변화를 깨달았을 땐 되돌리기 이미 늦어버린 걸 수도 있죠. 해 뜨기 전 가장 어두울 때 빛나면서 아름다운 지옥으로 불리는 금성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시선을 돌려 한 번쯤은 우리가 누리는 아름다운 지구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탐사도 어려운 고온고압의 가혹한 환경이지만 과학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금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나사의 금성 탐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온난화에 대한 많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